I can only give you love that lasts forever, and a promise to be there each time you call. And the only heart I own, that's yours and yours alone, that's all. 전국에 계신 실버대학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진호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그의 조카 공멸과 제자 복자천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먼저 조카 공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바쁜 공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삼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얻은 것이 없고요, 잃은 것이 있다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일이 바빠서 학문과 멀어졌어요. 둘째는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친척들이 찾아오셔도 제대로 된 대접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너무 바빠가지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멀어졌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공자가 그의 제자 복자천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질문을 받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잃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세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글을 보고 읽으면서 배운 것을 실행하면서 제 학문이 더 깊어졌고요. 둘째는 박봉의 월급이지만 모아서 친척들을 대접하니 더 사이가 가까워졌고요. 셋째로 바쁜 와중이지만 친구들을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대답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똑같이 바쁜 생활, 똑같은 월급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바쁜 삶이었지만 그는 여유롭고 얻은 것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삶을 살겠죠? 그러나 바쁜 삶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글을 읽고 학문을 깨우치는 이런 일들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마사실버대학은 정말 노년을 소중하게, 노년을 복되게 보내셔야 할 우리 어르신들에게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 온라인 마산실버대학 TV와 함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마산실버대학 창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산실버대학 찬가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듣고 따라 부르면서 흥이 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 상식,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을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치아를 잘 관리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옥수수치과 대표원장 이승호라고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클리닉에서만 이렇게 만나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클리닉에서 해드리지 못한 그런 설명들, 또 궁금한 점들을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올바른 이솔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과에 이렇게 오실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치입니다. 두 번째는 잇몸병, 세 번째는 치아의 배열이 울퉁불퉁해서 오시게 되는 부종교합. 이 세 가지가 치과에 오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큰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이 충치와 잇몸병을 가장 잘 예방하실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올바른 이솔질입니다. 이솔질만 잘하셔도 충치와 잇몸병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와 잇몸병만 예방이 돼도 여러분들이 이가 아파서 잇몸이 불편해서 치과에 오시게 되는 많은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올바른 이솔질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치아들이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치질 보통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잘 닦아야지 하면서 엄청 세게 옆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톱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에 나무가 있는데 톱질을 옆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가 파이게 되죠. V자로 이렇게 파이게 되고 급기야는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죠. 치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옆으로 계속 양치질을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주 단단한 치아라 할지라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여러분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이가 갑자기 충치도 없는데 시큰하고 찌릿하고 그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대부분 보면 충치가 없는데도 시린 경우다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생겨버린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건 대부분 보면 올바르지 않은 이솔질 방법으로 이렇게 옆으로 톱질하듯이 하셔서 생긴 현상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양치질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회전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 회전법을 많이 선전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세요라고 하는 이런 회전법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회전법보다는 우리가 바스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스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자리 진동법입니다. 사실 제자리 진동법은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진동을 주는 거냐면 제일 잘 닦여져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틈인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틈이 요 사이에 45도 각도로 칫솔모를 이렇게 위치시켜서 우리가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짧은 스트로크로 5번 이상, 10번 정도, 5회에서 10회 정도 제자리 진동을 주시고 한번 이렇게 쓸어내 주시고 옆 치아로 또 이동하셔서 제자리 진동을 짧은 스트로크로 주시고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쓸어내 느리는 하나의 동작이 조금 거추장스럽고 잘 하기가 안 된다면 제자리 진동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제자리 진동만 주시고 옆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리 진동 주시고 제자리 진동 주시고 그리고 치아에 이렇게 씹는 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전처럼 닦으시면 되고요. 면이니까 이렇게
씹는 면은 닦으시면 되고, 이 혀 쪽에 있는 면, 치아의 혀 쪽에 있는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칫솔을 45도로 각도로 비스듬하게 위치시켜서 제자리 진동으로 짧은 스트로크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을 주시고 옆으로 이동.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치아도 이런 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넣고 짧은 스트로크로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가 섬세하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런 틈을 잘 닦이게 하고 또 치아와 치아 사이도 잘 닦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시고 앞으로 이동하시고, 씹는 면은 똑같이 아래쪽 안쪽도 혀 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45도로 이렇게 넣어서 제자리 짧은 진동을 주셔서 닦으시면 되고요. 앞니는 우리가 앞부분은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45도로 제자리 진동을 주셔서 이렇게 쓸어내리시고 닦거나, 아니면 앞니 사이를 약간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 이렇게 물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맞물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넓게 돌리면서 닦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사지 효과도 되면서 잘 닦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니의 뒷면들은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워서 하게 되면 칫솔이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칫솔을 이렇게 세워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넓게 세우셔서 이렇게 넓게 앞쪽으로 이렇게 진동 주시면서 앞쪽으로 뻗어서 나오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도 이 치아의 뒷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안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렇게 양치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윗니의 뒷면, 제일 뒤에 치아는 우리가 보통 입을 벌려서 칫솔을 이렇게 위치시킬 때 뺨살과 뺨 속에 있는 뼈가 있는데, 하악골에 뼈가 있는데 특정 부분이 이 칫솔모랑 부딪히면서 칫솔이 끝까지 위치가 되지 못하고 앞쪽 부분 요까지밖에 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니의 제일 뒷부분을 닦을 때는 치아를 살짝 다물면은 이 뺨살과 그 뼈가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칫솔모가 제일 뒤에 치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부분 닦을 때는 살짝 이를 다문 상태에서 칫솔모를 위치시켜서 양치질을 해주셔야 제일 끝까지 치아가 닦인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치과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구강 검진 해보면 이 부분이 양치질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닦을 때는 살짝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칫솔모를 위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양치질로 입솔질을 하다 보면 피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잇몸에서 피가 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그 염증이 딱 건드려지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피가 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피가 나니까 너무 세게 했나 보다. 살살해야겠다. 그 부분은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피가 나면 피를 반대로 생각해서 더 많이 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고름이 맺혀 있고 막 볼록 부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딱 터지면 우리가 손으로 짜든지 짜면 고름이 딱 나오고 피가 딱 쭉 나오면서 여드름이 점점 깨끗이 아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염증이 딱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오히려 더 내주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양치질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이 건강해지면 점차 피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피가 난다고 해서 안 하게 되거나 살살하게 되면 계속 염증은 남아있게 되는 거고 계속 부어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피를 더 내주신다는 생각으로 입솔질을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피가 계속 난다면 깊숙한 곳에 치석이 있어서 염증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치과에 방문해 주셔서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해 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올바른 입솔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올바른 입솔질만 잘 되어도 여러분 잇몸병과 충치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입솔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정말 잘 보셨습니까? 참 나이가 젊은 저도 보면서 이렇게 치아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원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 댄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잘 계셨죠? 즐겁고 신나는 댄스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어깨를 활짝 펴시고 손, 다리를 잘 움직이시고 동작들을 따라해 보세요.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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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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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뿐이다. 도주먹을 내가 꼭 안고 갈게요.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내 사랑을 당신 손에 꼭 쥐어줄게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주세요. 함께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 꼭 쥔 주먹을 내밀어봐요. 두 주먹을 내가 움켜쥐고 갈게요. 두 주먹을 내가 꼭 안고 갈게요. 당신 두 손을 내밀어봐요. 내 사랑을 당신 손에 꼭 쥐어줄게요.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내가 매일 마시는 소중한 물이야. 내 가슴에 집을 짓고 사는 당신, 오래도록 내 옆에 있어주세요. 함께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 진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당신 손에 꼭 쥐어주고 싶어. 꼭 쥔 주먹을 내밀어봐요. 두 주먹을 내가 움켜쥐고 갈게요. 두 주먹을 내가 꼭 안고 갈게요. 두 주먹.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건강 댄스 교사 신혜 선생님 정말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쿨렐레 연주를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은주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우쿨렐레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 때가 슬 피우는
우쿨렐레 연주 잘 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키타의 사촌이라고 하는 우쿨렐레. 들으면 들을수록 흥겹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연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래 교실 시간입니다. 노금연, 이인덕, 강둘림 세 분 교사님 나오셔서 노래 교실 시간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동잎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동잎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불러요. 오동잎 한 잎들이 떨어지는 가을바람에 어디서 들려오나 깃도라니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의 정막을 어인에서 너만은 싫다고 울어대나 그 마음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 교실을 배우면서 저도 너무 신명이 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실버대학 온라인 TV의 묘미라 할 수 있는, 꽃이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강사님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정말 유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도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전국에 계시는 실버대학 및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멋지고 감동스러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훈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이상훈입니다. 상반기에 마산 실버대학에서 초청해 주셔서 강연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2021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에 마산 실버대학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반기에는 어떤 강연을 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에게 마음이 허락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제가 살면서 좀 많이 절망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IQ 50, 자폐아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다라고 판정받은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이민섭, 제 아들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똑같은 구간 반복하고 달려오는 차에 막 뛰어드는 그런 아이, 정말 저는 장애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의사도 박사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장애인입니다. 얘는 자폐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자폐아가 되었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컸겠습니까? 계속 장애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고치면, 치료하면, 교육하면 민섭이가 좀 나아질 거야 그랬는데 그런 희망이 제가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고 아이 치료를 이렇게 받게 하면서 다 사라졌을 그때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응? 아니, 그 훌륭한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도 자폐아라고 했는데, 이분은 의사도 아니고, 또 이 분야의 전문적인 분도 아니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아니, 얘를 왜 정상화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전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딱 단정 지어서 다 낫습니다. 정상입니다.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누군데? 왜 민섭이를 정상화라 그러지? 다 낫다 그러지?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다 낫다 그러면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상이라면 정상인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제 마음이 박옥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동안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는 장애인이니까, 얘는 자폐아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내 생각에 갇혀 있었던
내가 바로 자폐아구나. 내가 바로 장애인이구나. 민섭이가 자폐아, 민섭이가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자폐아구나. 라는 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내가 스스로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민섭이는 장애인이야. 민섭이는 자폐아야. 하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얘는 이렇게 커야 돼. 라는 생각을 박옥순 목사님이 탁 깨주셨어요. 생각을 깨주셨어요. 아, 민섭이는 정상이구나. 제 마음이 민섭이는 장애아에서 민섭이는 정상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얘는 장애인 아닙니다. 얘는 자폐 아닙니다. 얘는 정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늦을 뿐입니다. 얘는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에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섭이는 어떻게 걷겠습니까? 당연히 정상으로 걷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로서 수많은 대회에 나가서 많은 메달을 따오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영어학과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인데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과에서 37명 중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그리고 2학년 1학기 성적은 과에서 지금 7등을 했습니다. 물론 1학년 때보다 조금 성적은 떨어졌지만 평점 4점대를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92점 정도 됩니다. 엄청 뛰어난 실력이죠. IQ 50인데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기가 있었다. 그것을 상반기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도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늙었어. 나는 건강이 좀 안 좋아. 나는 형편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나는 많이 배운 게 없어. 나는 할머니잖아. 나는 할아버지잖아. 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산 실버대학에 오셔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고 영어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이렇게 배우시는 이 마음, 배운다고 뭐 이 나이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 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고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또 다른 정말 더 좋게, 더 발전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신 그 실버대학 어르신들이 정말 예전에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그 방에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깨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반기에 제가 했던 강연은 저도 생각에 갇혀 있다가 저 혼자서는 깨치고 나올 수 없었지만 박옥순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깨치고 나왔듯이 여러분도 뭐 난 나이가 많아, 난 많이 못 배웠어,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나는 늙었잖아, 난 건강이 안 좋아 이런 틀에서 벗어나십사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민섭이 대학을 들어간 그 민섭이의 이어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섭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강연을 좀 하다 보니까 그 교도소,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요. 코로나 시대 때는 교도소 강연을 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2년째 못 가지만 그 2019년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도소에 집중 인성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가거든요. 화요일날. 근데 화요일날 오후 타임이면 3시간 강연하러 가는데 갑자기 제가 원주에서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사는데 춘천이라는 곳 춘천교도소가 있어요. 그쪽에 강연을 이제 초청받아서 가는데 혼자 가기에는 조금 혹시 졸음운전할 수도 있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섭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민섭아, 너 오늘 강연, 학교 수업 몇 시에 끝나? 그랬더니, 오전 11시쯤 끝나요. 오늘은 오전에만 수업이 있어요. 대학교 수업은 이렇게 9시부터 꽉 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월요일 날에는 뭐 오전만 있고, 뭐 화요일 날에는 오후만 있고, 막 그런 시간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너 아빠가 교도소에 강연 가는데, 너 함께 갈래? 그러니까, 너 시간 되니? 그러니까, 저 시간 돼요. 예, 함께 갈게요. 그래. 그럼 아빠가, 조퇴 쓰고, 근무 중이니까, 조퇴 쓰고, 1시까지 가야 되니까 한 12시쯤에 무슨 버스 정류장, 원주에 있는 무슨 버스장으로 나와 있어. 그럼 아빠가 이렇게 조퇴하면서 이렇게 탁 픽업해서 올라갈게. 그럼 네, 알겠어요. 탁 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조퇴를 쓰고 강연하려고 쭉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민섭이를 탁 태워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저런 학교 생활도 물어보고, 뭐 친구 관계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야, 민섭아, 너는 무슨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민섭이가, 이렇게 앞에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옆에 창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더니, 용돈 줄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용돈 줄까요? 아빠가 나한테, 야, 너 뭐 용돈 떨어졌니? 돈 떨어졌니? 용돈 줄까? 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야, 너 왜 돈 떨어졌어? 네 여자친구 생겼어? 왜? 너 지난번에 용돈 받아갔잖아. 아니, 언제 행복하냐, 그래가지고, 용돈 줄 때 행복하다고. 혹시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용돈이나 뭐 누가 이렇게 아드님이나 며느님이나 따님 이렇게 사이나 이렇게 돈 줄 때 행복하십니까? 민섭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요새 돈 떨어졌어? 돈이 필요해? 좋아. 알았어. 아빠가 그냥 줄 수는 없어. 너, 아빠가 지금 교도소 강연을 가는데, 너 거기서 5분간 수용자들에게 강연할 수 있어? 너 5분간 아빠가 1교시 끝나고 2교시 들어갈 때 10분간 쉬는데 그때 5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너 그때 강연해. 강연하면 5분에 5만 원 줄게. 야, 1분당 10,000원이야, 1분당 10,000원. 야, 1시간에 지금 최저 시급이 8,000 얼마인데 너는 1분에 10,000원이야. 할 거야? 솔직히 제 마음에서는 거기 재소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수용자님들 이렇게 무섭고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문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섭이가 난 못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요. 다음에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봐라.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상 교도소 들어가면은 네가 말이 잘 안 나올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강연을 제가 이제 막 했죠. 막 하고 1교시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여러분. 뭐, 물이나 화장실 갔다 왔으면 갔다 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딱 있다가 민섭이로 와봐. 딱 해서 자, 지금부터 5분이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네, 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이제 1교시 딱 끝나고 2교시 시작할 때 제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강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강사한테 5분간 시간을 좀 줘서 강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사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 돼서 좀 여러분들이 5분간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박수 쳐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민섭이가 탁 나왔어요. 민섭이가 탁 나와가지고 강연을 쫙 하는 거예요. 5분간 쫙. 제가 뒤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진짜 할 줄 아네?
우와, 멋있다, 우리 아들. 그 제가, 오, 새롭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끝나고, 이제 춘천에서 이제 원주로 쫙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데요. 야, 민서봐. 오, 너 오늘 기특했어. 와, 너 잘하더라. 아빠 닮아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 신호에 딱 차가 걸려가지고 제가 탁 해서 5만 원을 탁 줬고. 그래, 아빠가 약속한 대로 5만 원 여기서 딱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팍 해가지고 5만 원 딱 챙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에서 원주로 쫙 내려오는데 민섭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언제가 행복하세요? 언제? 내가 언제 행복하지? 내가 언제 행복한 거를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는 말이지, 우리 민섭이가 잘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집에 왔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이렇게 이제 일들이 그날 참 일들이 많이 이렇게 뭐 보고서 써야 되고 뭐 제출할 게 있어가지고 막 해서 막 쓸 때인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전화가 화상 통화가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보면서 하는 거. 딱 보니까 민섭이에요. 응? 내가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지? 여보세요? 민섭아, 어쩐 일이야? 민섭이가, 아빠, 뭐 하세요? 나 지금 점심 먹고, 오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좀, 조용히 좀 차분하게 좀 머리를 식히고 있어. 머리가 오늘 너무 복잡했거든. 네. 아빠, 저 오늘 많이 힘드셨군요. 편히 잘 쉬시고요. 뭐, 커피 한 잔 잘 하시고요. 뭐, 마무리 잘 하세요. 근데 너 왜 전화했어, 갑자기? 예,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하면서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보세요. 저 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점심, 저도 점심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빠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 게 아빠가 행복하다 그러셨잖아요. 야, 저는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을 민섭이가 이렇게 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 듣는데, 와, 아들이 아빠 행복해지라고 지금 전화한 건가? 아들의 마음이 촥 하고 제 마음에 뭔가 찡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놈 봐라. 기특하네. 그래서, 아빠, 행복하시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민서가 행복하다. 세상에. 정말 아들 없는 사람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 아빠 행복해. 너 덕분에. 야, 너가 잊지 않고 있었구나. 아빠 행복하라고. 그래.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그렇게 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그래. 그냥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래. 그랬는데, 민섭이가 막 끊을 때 민섭이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막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 민섭아! 뭐라 그랬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아빠! 그러더니, 그래, 민섭아! 아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하고 딱 끊더라고요. 응?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돈이 떨어졌구나, 돈이. 민섭이가 행복할 때 언제냐? 아빠가 용돈 줄까? 그때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하하, 이놈이 머리를 쓰네. 그래. 민섭이가 용돈이 떨어져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했구나. 근데 너무 기특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퇴근하면 용돈을 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은 서로
더해줘야 돼요.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픔은 제하고, 빼기, 제하고, 사랑은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나누어야 돼요. 더하고, 제하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 마음의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 마음에 여러 마음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기쁨, 슬픔, 사랑,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도 표현해야 돼요. 기쁘면 자식이 뭐 선물 사가지고 왔어. 야, 됐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야, 돈으로 가져라, 돈으로. 뭐 이런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기쁨은 기쁘다고 표현하셔야지요. 또 어디가 아프시고 편찮으시면 막 끙끙 앓으시는 어르신들 계셔요. 아프고 힘들고 슬픔 있고 외로우면, 야, 나 외롭다. 좀 이번 주말에 오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어르신들 자녀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아유, 그놈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려올 거야.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아유, 너네들이나 잘 살아라. 너네들이나 애 잘 키우고 다 해라. 그게 아니라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 너가 아빠 아들이라서, 너가 아빠 딸이라서, 너가 엄마 아들이라서, 엄마 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나누셔야 돼요. 내 마음만 가지고 고집하고 팍 하는 거는 저처럼 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얘는 장애인으로 키우고 자폐아로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딱 가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옹고집 또는 아집.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잘 안 여시는 게 있어요. 아유, 난 들어도 몰라. 아유, 나는 뭐 지금 늙어서, 아유, 좀 배워보세요. 아유, 됐어. 내 이 나이에 뭘,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난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젊은이가 좀 가르쳐 줄라나? 그럼 내가 좀 배워보겠네. 아, 미안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은 좀 도와주고, 야,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전화번호가 어디, 사진을 어떻게 보내고, 우리 카톡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가르쳐 주면 또 감사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면 되고, 혹시 또 여유가 있으시면, 과자라도 한 봉지 이렇게 좀 사다 주고 고맙다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칙연산. 기쁨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고. 그리고 슬픔은 제하고. 사랑은 곱하고. 마음은 나누면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될까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고 제하고 그 다음에 곱하면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적인 아들하고도 이웃하고도 친구들하고도 공감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 되면 어르신들끼리 막 이렇게 6.25 전쟁 이야기나 아니면 어렵게 살았던 1960년, 70년대 또 새마을 운동했던 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얘기하면 서로 공감 가잖아요. 근데 자식하고는 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고 손주들하고도 또 세대 차이가 좀 나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꺼내놓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사람 마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면요, 독거노인처럼 텔레비전과 대화해요. 텔레비전과. 아니면 스마트폰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유튜브,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그 스마트폰 게임, 스마트폰 영상 이런 게 좀 빠져 사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공감이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살펴주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 공감이 형성이 되고 그 공감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남은 삶을 정말 자식들, 또 친구들, 또 뭐 주변 이웃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또 뭐 다른 부분에서 마산 실버대학 안에서도 마음껏 소통하시다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끙끙 앓다가 화병 나고 끙끙 앓다가 뒤에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쌓여가지고 살지 마시고 좀 싫은 소리도 하시고 또 좋은 소리도 하시고 또 사랑도 표현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마이너 강연 잘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너무 감동스러운 강연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깊이 있는 강연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 주셨을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으십니다. 이제 1시간여 된 온라인 실버대학 TV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는데요. 끝으로 제가 일반 상식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제철로 먹는 과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밀감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먹고 제 아내도 먹게 하고 아이들도 나눠주고 그래서 함께 맛있게 먹다 보면 어느새 밀감 껍데기가 참 많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밀감 껍데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물론 딱딱하게 굳어버린 껍데기 말고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물렁물렁한 껍데기를 말합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어서 버려져야 할까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8명이 제대로 알고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3명 중 1명이 잘못된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되어서 쓰여지는 겁니다. 특히 동물들이 먹는 사료로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냐의 그 분류는 바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밀감 껍데기는요,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나 또 뿔이나 그리고 밤, 호두 이런 껍데기 이런 등등은 짐승들이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이죠. 저희 마산실버대학과 온가족연합회에서 주관하는 100세 힐링 실버대잔치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날 꼭 방송을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루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